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공기처럼 느껴지고 그 공기마저도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그 감각. 바로 노년의 권태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태기는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깊이 더 조용히 찾아옵니다. 수십 년을 자녀 뒷바라지 생계 집안일로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둘이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건지 따로 먹는 건지 모를 만큼 서로의 존재가 그냥 배경처럼 되어버린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더 무겁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동시에 이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이혼이냐 극복이냐?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권태기는 감정이 식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참았고 아이들이 있어서 참았고 경제적 이유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참을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서운한 무시당한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것을 권태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래된 감정의 비청산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감정이 극도로 올라왔을 때 혹은 반대로 너무 무감각해졌을 때 내리는 결정은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 이혼 후에 더 외롭고 공허해져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혼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한 분들 중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를 바꾸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이냐 극복이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을 듣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 후에 새로운 관계에서 같은 문제로 다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 이혼을 하셨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는 자유롭고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2달도 지나지 않아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차린 밥을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원하셨던 것이 이혼이 아니라 남편의 한마디 감사였다는 걸 이혼 후에야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헤어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지를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무시와 폄하,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에게 극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이혼이 삶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기 이해와 냉정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권태기를 실제로 극복한 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노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저는 노년의 권태기가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빚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의 빚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권태기를 극복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살려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던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70이었고 아내는 66이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42년이 된 부부였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부터 집안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남편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짐을 싸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모아두었던 사진들이 한 권의 앨범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마다, 여행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앨범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이런 것을 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두 분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을 처음으로 털어놓았고 남편은 자신이 표현에 서툴렀을 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42년의 오해를 풀어냈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앨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기였을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기를 통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권태기를 극복한 부부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의 진짜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대화를 어려워하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고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방식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말로 시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지 않던 작은 것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이 마실 물 한 잔을 먼저 가져다 놓는다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유 없이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작고 의미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냉랭함 속에서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보다 행동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읽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챕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권태기 극복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왜 손을 내미느냐는 생각이 관계를 계속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자존심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몇 년이 되고 그 몇 년 사이의 관계는 더 굳어버립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젊을 때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태기 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은 시간들이 결국 영원한 후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태기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년 부부가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권태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대화와 작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년 부부가 실제 일상에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태기를 극복한다고 하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혹은 신혼 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극복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관계는 열정과 설렘이 중심이었다면 노년의 관계는 안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덜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마음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새로운 루틴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일상이 따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하루에 한 가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거나 저녁 산책을 함께하거나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크고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작고 반복적인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는 함께한 경험을 쌓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두 사람이 새로운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가면 뇌는 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다시 가깝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20년 전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요즘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즐거운지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집을 청소해주는 것, 아프면 걱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의식적으로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이 맛있다거나 청소해줘서 집이 깨끗하다거나 작고 구체적인 감사를 말로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한쪽이 먼저 시작하면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함께 갔던 여행지 이야기를 꺼내보거나 아이들이 어릴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쌓아온 관계인지를 두 사람이 같이 느끼는 순간 현재의 권태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벽, 즉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권태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바로 내가 먼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방은 무반응이거나 작은 배려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대화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핀잔을 듣거나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처음에 품었던 의지가 무너지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체념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변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한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단 몇 주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분들, 자랄 때부터 감사나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어도 행동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조금 더 일찍 밥상에 앉는다거나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한마디 묻는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우리가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로 변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꽃을 사들고 들어오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 그런 극적인 변화는 매우 드뭅니다. 변화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작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1%만 나아졌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서운함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1%의 변화에 만족하라는 말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관계 전체의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이 정말로 변하려 하지 않을 때, 즉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어 보일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을 중심에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자신만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 나가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가 줄어들면서 실망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가 크지만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이 풀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깊이 손상시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방어적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 상대방 앞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체념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에 노년의 관계가 진짜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권태기의 본질, 극복의 방법,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의 대처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에 노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형태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설렘과 열정으로 빛나지만 그것은 아직 서로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빛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좋은 면도 보고 나쁜 면도 보고 힘든 시절도 함께 버티고 기쁜 순간도 함께 나눈 뒤에도 여전히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저는 증명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검증해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외모가 달라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권태기 때는 이 사람 없이 혼자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서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들이요. 다행히 남편분은 회복하셨고 그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잃어야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꼭 잃어야만 그것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오늘 하지 못한 말은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표현하지 못한 감사는 내일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실망의 이유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몸이 느려졌다거나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변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전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젊음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권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이 관계가 여러분께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관계라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건넨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관계를 끝까지 소중히 여기겠다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어지는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보내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